왜 열심히 사는데도 공허한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청춘 시절엔 새벽까지 일하고 공부하며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또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열심히 했던 만큼 행복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은 제 갈 길 가느라 바쁘고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열심히만이 답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덜 지치고 더 오래 나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작은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든다. 우리는 흔히 큰 결심을 중시합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매일 운동하겠다. 올해는 영어 회화를 마스터하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경험상 아시겠지만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47세 박철수 씨의 변화. 회사 동료들이 모두 헬스장에 다니길래 저도 1년 회원권을 끊었어요. 처음 한 달은 매일 2시간씩 운동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쉬다가 그냥 포기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집 앞 공원을 20분씩만 걷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고 추워도 그냥 나갑니다. 1년 지나니 몸무게 7kg 빠지고 혈압약도 끊었어요.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걷기가 더 효과적이었네요. 반대로 작은 습관은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 마시기,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이런 소소한 반복이 모이면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습관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점점 자동화시켜서 나중에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저절로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리하지 말고 작게, 하지만 꾸준히 해보는 게 더 현명합니다. 기록의 힘, 성취감은 글자 속에 숨어 있다. 눈으로 확인하는 성취감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55세 정미선 씨의 일기장. 갱년기 때문에 우울하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3줄만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딸이 안부 전화했다. 마트에서 사과가 싱싱했다. 드라마가 재밌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6개월 지나서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니 생각보다 좋은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우울할 때마다 일기장을 펼쳐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매일 운동을 했는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으로도 달력이 채워질수록 뿌듯해집니다. 하루 한 줄 일기라도 꾸준히 쓰면 몇 달 뒤에는 내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기록이 쌓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어떤 일에 꾸준히 몰입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록을 보면 작은 변화도 선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게 한 행동이 글로 남으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는 헛되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꾸준함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하라는 말을 듣지만 막상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61세 이순자 씨의 요리 이야기.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우울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간단한 요리 영상을 보다가 한번 따라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계란말이도 타서 속상했지만 매일 하나씩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어요. 실패해도 남편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지나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요리 레시피를 물어봐요. 이제는 작은 카페에서 반찬 가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꾸준히 하되 즐겁게 하자. 운동이 지루하다면 음악을 크게 틀고 산책해보세요. 글쓰기가 어렵다면 매일 3줄만, 그것도 유머처럼 가볍게 써보세요. 혼자 하면 실증 날 때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심리학에서 말하길 인간이 무언가를 오래 지속하려면 자율성, 성취감, 관계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원해서 하고 작은 성취를 맛보고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을 곁들일 때 살아납니다.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해보자. 중년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두렵습니다. 58세 최병호 씨의 우연한 발견. 명예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니 아내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특별히 읽고 싶은 책이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요. 우연히 나무 기르기 책을 봤는데 읽다 보니 재밌어서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옥상 텃밭까지 만들어서 상추, 토마토 키우고 있어요. 이웃들이 야채 얻어가고 저도 뿌듯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시도입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어보기. 온라인 강좌에서 무료 수업 들어보기. 평소 안 하던 요리 한 가지 해보기. 이런 그냥 해보기가 쌓이면 뜻밖의 취미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이 기분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합니다. 무기력할 때 기다리기만 하면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먼저 해보아야 기분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냥 뭐든 해보면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자라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삶.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말에 시달려 왔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사회생활 잘해야 한다. 49세 강은주 씨의 선택. 남편은 제가 계속 직장에 다니기를 원했어요. 애들도 다 컸는데 왜 그만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20년 직장 생활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과감히 사표 내고 동네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매일 꽃을 만지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행복해요. 해야 해서 다니던 직장과 내가 선택한 꽃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해야 해서 하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귀찮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운동을 선택한다라고 마음먹으면 똑같은 행동이 훨씬 가볍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남이 정한 기준을 따라가다 지치는 대신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과가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그냥 해보자.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52세 윤정호 씨의 기다림. 코로나 때 집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 했는데 손가락은 아프고 소리는 이상하고 한 달 해도 비켜줄개를 제대로 못 쳤어요. 포기하려다가 그냥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자 했어요. 3개월 지나니 코드가 바뀌고 6개월 지나니 간단한 곡은 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아저씨들이랑 밴드도 만들어서 교회에서 연주해요. 처음엔 정말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기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과가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그냥 해보세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과가 보이고 그제야 재미도 붙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일수록 그냥 해보는 것이 답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64세 김말순 씨의 깨달음.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못하나? 옆집은 다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데 아픈 걸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큰 집에 살지 않아도 비싼 차가 없어도 가족이 건강하고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내는 게 행복이란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늘 나는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순간도 버텨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조금은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보기는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는 삶입니다. 그냥 살아보는 것에 힘. 열심히 살지 마라. 그냥 살아보자. 이 말은 게으름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대신 내 속도에 맞게 작은 반복으로 즐겁게 꾸준히 스스로 선택하며 살자는 제안입니다. 56세 한영숙 씨의 새로운 일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대신 오늘은 뭘 해볼까라고 생각해요. 작은 변화지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동네 한 바퀴 걷고 화분에 물 주고 저녁에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적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5분 걷기. 종이에 오늘 한 줄 기록하기.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아무거나 시도하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한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은 훨씬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립니다. 67세 조용한 씨의 메시지. 은퇴 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내기도 했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멋있다고 해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시작에는 때가 따로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늦었다고, 더 이상 새로운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억지로 열심히 살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당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용용용 눌러주세요.